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우회전하는데요.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불박차 쪽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네, 신호등이 없이 오로지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좌회전도 안 되고요. 좌회전 금지되어 있죠. 또 직진 금지. 여기서는 오로지 우회전만 되는 곳입니다. 네, 우회전. 네, 우회전합니다. 불박차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우회전한데 저 뒤에서 이런 어떤 사고인가요? 불박차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 들어가는데요. 자, 저곳은요. 1차로, 2차로, 여기 1, 2, 3차로예요. 나는 3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1차로, 2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차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상대차가 자, 여기서요. 왼쪽 깜빡이 켜고 왔어요.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야 돼요. 1차로는 요 차를 따라가고 2차로는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2차가 어떻게 오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죠? 나 지금 꺾고 있습니다. 3차로 꺾고 있어요. 꺾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왼쪽 깜빡이에요. 왼쪽 깜빡이 켜서 요 차가 요리 가야 돼요. 요리요. 까만 차처럼 2차로로. 그런데 상대차가 이렇게 이 까만 차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차가 없을 때. 이 차는 그냥 내가 이미 다 돌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 돌았어요. 이미요. 자, 여기서 나 3차로로 천천히 내가 이미 꺾어졌습니다. 내가 꺾어졌어요. 꺾어졌는데 뒤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상대차는 아마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그랬나 봐요. 다음 교차로에서 여기서 좌회전 들어와서 여기서 우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2차로에서 가도 되는데 그냥 미리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차로 차 운전자는 빨간불의 우회전이 아닙니다. 3차로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신호도 없어서 우회전합니다. 저쪽에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에 오는 차가 빵! 입이 꺾어진 차를 때렸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거요. 만약에 내가 빨간불에 그랬으면 비보호 우회전이다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난 비보호니까 좌회전하는 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 조심해야 되는데 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요 앞에 횡단보도에 처음에 돌기 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난 멈추는 거예요. 여기요. 아, 여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나요? 있네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 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은 나는 그냥 멈추면 되는 거고요. 그 차도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2차로 좌회전하지 않고 3차로 크게 좌회전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우회전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88% 크게 좌회전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우회전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0%. 상대차가 크게 미리 3차로 들어가려면 앞을 잘 봐야죠.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겁니다. 앞에 이미 꺾어져 들어온 차가 있어요.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죠. 좌회전은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회전할 때는 항상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했는데 앞에 있다. 아, 그럼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걸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세게 들어오면 거기서 택시 기다리려고 서 있는 사람 들이받는 건 똑같습니다. 분명히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좌회전, 크게 좌회전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내가 빨간불의 우회전이라 그러면 좀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면서 저쪽에 난 비보니까. 근데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요. 내가 먼저 꺾었고요. 내가 먼저 꺾었는데 상대가 치고 나가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크게 좌회전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서 좌회전에서 차로가 하나일 때 차로가 하나면은 그럴 때는 우회전 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 지나간 다음에 가야 돼요. 네, 차로가 하나일 때는요. 근데 우회전은 차로 하나인데 상대가 이쪽으로 벗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저는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호에 따른 좌회전이다. 그럼 때가 우선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항상 뭘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난 다 꺾었다. 이미 다 꺾었는데 상대가 치고 들어왔다. 일종의 칼치기다.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방금 보신 거 약도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죠. 예. 근데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약도가 조금 잘못 그려진 것 같네요. 1, 2, 3차로인데 예, 여기서 열리 가고 여기서 열리 가고 난 열리 가고 근데 여기서 팡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내가 먼저 꺾었는데 뒤에서 때렸어요. 일종의 칼치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대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저한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상대차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림을 꼭 같이 그려달라는 이유가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올려주시면 이분이 이 그림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제한속도 70도로 불박차 2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 1차로 가는 차 잘 보세요. 잘 가다가 브레이크 잡더니 이런 70도로잖아요. 70도로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잘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브레이크 잡고 이때로부터 2초 만에 버티십니다. 여기 꽈배기집이 있대요. 청춘당 꽈배기집인데 아마 거기 가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 사고 처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예. 운전석, 조수석에서 두 분이 같이 내렸대요. 자기들이 다 처리해주겠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불편해요. 대인 접수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들 대인 접수해달래요. 상대차 처음에 2명만 봤는데 아마 뒤에 또 있었나 봐요. 전부 다 6명 타고 있었대요. 우리 차에 6명 다 대인 접수해달래요. 네. 6명 다 대인 접수? 어이구, 이거 걱정이 앞섭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변호사님? 예. 그럼 상대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상대 측에서요, 내가 네 바퀴가 다 돌았는데 왜 뒤에서 들이봐도 당신이 100%야. 예. 자기들은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냥 뒤에서 들이받은 거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후미추돌이다. 이야.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니 투표해보겠습니다. 앞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는 100%가 앞차 100%입니다. 앞차 100%. 예.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곳이 제한속도 70이에요. 70에서 그 차가 브레이크 잡는 순간부터 해서 보세요. 그 차가 브레이크를 언제 잡나요? 이때 잡았어요. 이때부터 2초고요. 들어올 때부터는 1초 만에.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이거요. 상대편은 좋게 얘기하세요. 한문철 TV 애청자분들이 당신이 100% 잘못이라고 100% 투표 결과 100% 나왔어. 어떡할래? 100대 0 인정 안 할 거야? 알았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요. 자기들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자기들도 진단서 막 내겠죠? 그래, 진단서 내. 진단서 하나, 둘, 셋, 넷, 5명. 나까지 6명. 와, 저쪽 운전자는 빼요. 6명에 대해서 2주씩만 하더라도 5 곱하기 6, 30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이야, 딱 40점. 자, 40일 동안 좀 쉬세요. 예. 꼭 그런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에요?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불박차 지나갑니다. 여기는 황색불에 멈췄어야 되는데 왜 안 멈췄어? 그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요 황색불 여기서 멈췄을 텐데 거긴 멈추지 못한 거, 그것은 거론하지 않고 저 앞에 녹색 신호,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불박차 직진합니다. 직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쭉 가서 1차로에는 차들이 이런데 1차로에 차들이 1차로는 막혀 있어요. 저 앞에 가서 좌회전 차로인가 보죠? 근데 2차로는 뭐 직진경 우회전 차로일까요? 하여튼간 여기 2차로는 뻥 뚫립니다. 뻥 뚫려서 가는데 여기서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다시요. 자, 여기서 이때. 오토바이는 여기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거예요. 나는 직진하고요. 황색 신호.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요거 보면 얼마나 될까요? 1m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차가 좀 뒤에 있습니다. 한 2m쯤 뒤에, 3m쯤 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오토바이가 딱 꺾으면서 바뀐 건지, 오토바이도 황색불에 바뀐 건지, 자, 오토바이도 황색불에 들어왔는지, 예! 오토바이는 저쪽에 정지선을 통과한 다음 황색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측에서 당신은 신호위반이야. 황색불 신호위반이야. 나 경찰에 신고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50대 50 해줘. 그런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로고님 들어와 계시면은 저게 무슨 신호위반이야. 저건 슈퍼딜레머전이지. 양쪽 보험사에서 50대 50 얘기한다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 과연 50대 50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신호위반은 아니죠. 못 멈추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어야 되고요. 그냥 가야 돼요. 저 오토바이는 없으면 나는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자, 부딪히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바뀌잖아요. 아니, 난 오토바이 없으면 나 여기까지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요.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정체된 차 옆으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100대 0이 옳죠. 100대 0이 옳습니다. 다만 일부 판사는 황색불을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1차로가 쭉 막히고 있으면은 저럴 때 혹시 근데 또 나한테는 비보좌회전 표지판도 없어요. 여기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뒤쪽은 있을까요? 없네? 이거 질문하신 분이요. 여기 비보호 없어요. 상대 비보호가 없어요. 그럼 비보 좌회전 아니에요. 상대는 신호위반이에요. 저렇게 삼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색 신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불이 3개 있는지 4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보 좌회전 표현 없으면 상대는 신호위반입니다. 상대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나도 신호위반이야. 그래. 그럼 너도 황색불 신호위반이야. 그래서 50대 50이라고요? 이란 택도 안 되는 소리. 100대 0이 됩니다. 100대 0. 삼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 안 됩니다. 삼색 신호일 때는 고스톱만 가능합니다. 고스톱.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보 좌회전이 저는 상대가 비보 좌회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불박차 신호위반 아닙니다. 근데 일부 경찰관들은 못 멈췄어 신호위반이야. 그렇게 비현실적인 경찰관 만나면 신호위반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고로고님처럼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무죄 판결까지 가느라고 좀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합리적인 경찰관 만나면은 당연히 나 신호위반 아니고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100대 0 되겠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복불복입니다. 여기는 아마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참 희한해요. 요 좌회전은 못해 이럴 때는. 여기는 왜 끊어놨냐? 여기서 좌회전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좌회전. 레드, 옐로우, 그린. 그렇게 삼색 신호일 때는 고, 오와 스톱 둘만 가능합니다. 좌회전 안 됩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어야만 표지는 위에 달린 게 표지고요. 바닥은 표시입니다. 그게 없으면 좌회전하는 그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여기까지 넣어서 편집하세요. 아빠주노님. 자, 이제 아빠주노님.
삼색 신호. 그렇죠. 삼색 신호. 삼색 신호면 그럼 비보 좌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 신호 위반이에요. 예. 바닥에 비보 표시 있어요? 바닥에 있으면 비보 맞아요. 바닥에 비보 표시라고 또 있다고요? 그러면 가능해요. 재밌네요. 바닥에 있다고요? 예. 바닥에 있는 거 불박차 운전자가 알 수 있을까요? 일부 판사는 일부 판사는 그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그런 곳에서는 혹시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감안해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판사들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판사 만나면은 이거 한 8대2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유 건너편에 비보가 있는지 내가 보이나요? 나로서는 그냥 나한테는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1차로에 비보 없죠? 여기 없어요. 여기서 이쪽 갈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바닥에 숨은 거,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백도영이 옳게 했고, 좀, 제가 판단할 때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판사를 만나게 된다면 80대 2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현실적인 경찰관 만나면 신호위반 소리 듣습니다. 네, 매우 비현실적인. 어떻게 멈춥니까, 거기서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 곧바로 그때 급성 끽 해서도 사고 나요. 경찰관한테 나중에 신호 위반이라고 황색 신호에 내가 급제동 빡 해서 어떻게 되나? 역시 사고 나요. 역시 똑같이 사고 나요. 예. 그리고 아까 먼저 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왜 멈추지 않고 지나갔냐? 그거는 이미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알았어, 나 벌점, 범칙금 만대로 해. 근데 지금은 그거랑 무관하잖아요. 오토바이가 아까 저쪽 신호에 저기 저 황색 신호 빨간불이야. 나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토바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번 사고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저 버스 뒤쪽에 지인을 내려줄 거예요. 지인을 내려주려고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전거가 오고 문 열리면서 자전거 꽝! 하이 참 버스가 좀 미리 좀 떠나지. 여기서 저 자전거 보일까요? 지인을 내려주려고 그래 여기서 내려줄게 잠깐만. 네, 그럼 내려줄 겁니다. 뒷좌석, 지인이 뒷좌석이에요. 지인 내려주려고 여기에 잠깐 멈췄어요. 그것도 또 버스 쓰는 쪽, 요 안쪽으로 잠깐 들어가서 멈췄습니다. 옳지. 나름대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게 또 방해되지 않도록 오른쪽에 싹 들어가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오네요. 예. 이 운전석에서 자전거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블랙박스는 가운데 있고 운전석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현적으로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였어요. 그리고 비상등 켜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가 없어서 그런데, 오디오. 다시 한번. 없네요. 오디오 없어요. 예. 비상등 켜고 멈췄는데, 저쪽에 맞은편 자전거 오는데, 안 보이죠? 이때는 보이죠, 이제. 하는데 벌써 문 열린 거예요! 이 사고, 보험사에서 불박차가 80%라고 합니다. 네,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80, 자전거 20이라고 그래요. 미리 보였으면은 잠깐만 할 텐데 버스에 가려서 안 보였다가 갑자기. 자, 자전거 못 봤나요? 내리는 사람한테 잘 가라 인사는 못 본 건가요? 운전자 시야에서는 버스 때문에 자전거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버스를 딱 지나올 때 버스에 딱 나타날 때 한 2초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나요? 자전거를 보고 잠깐만 소리치거나 자전거한테 빵 해줄 시간 없었나요? 그리고 우측 깜빡이 켰거나 비상등 켰나요? 비상등 켜고 있었대요. 지금 오디오가 없어서 그래요. 네. 비상등 켜고 있었고요. 자전거를 발견한 시점은 바로 앞에서 자전거 딱 나타나요. 그때는 이미 하는데 벌써 문 열고 사고 난 거예요. 예.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조속 문 열다가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험사 말대로 불박차가 더 잘못했네.
역주행 자전거도 잘못했네. 50대 50이네. 아니야, 전 자전거 100%야. 투표해보겠습니다. 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네요. 2% 있습니다. 원래 버스 정류장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에도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버스가 들어오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면 안 되고 횡단보도 10m 이내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한테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거기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왜 그랬냐. 그것은 나한테 과태료, 범칙금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불박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연? 이번 사고가 불박차 잘못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어야 돼. 막 누가 잡으러 오고 내가 도망가고 도망 막 저 버스 앞으로 뛰어오는데 문이 탁 열어서 사람이 그렇게 뛰어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역주행 자전거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52%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0%입니다. 아니 보통 뒤에서 올 때는 뒤쪽 살피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려줄 때 요 뒤 룸미러를 통해서 쫙 보면서 괜찮아 보통 그러잖아요. 앞을 잘 안 보이죠.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봅니다. 섰을 때는. 그리고 버스에 가서 미리 안 보였어요. 그래서 100대 0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100대 0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세워? 왜? 세우지 말았어야지. 좀 안전한 곳에 세워주지 그랬어. 그러면서 안전한 곳이라면 어딜까요? 버스 정류장에는 앞에 버스가 서 있잖아요. 버스가 서 있으니까 혹시 저런데 저 시야 확보 안 되잖아. 이런 데 말고 좀 안전하게 택시 승강장 같은데 택시 승강장 그런 데는 택시 없을 때 거기다 잠깐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하면서 불박차한테 한 20% 정도? 많으면 20, 30%? 저는 보험사가 불박차 80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 의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 저기 자전거 왜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여기 멈췄는데 자전거가 그것도 여기서 오면서 깜빡깜빡 차 있으면 오지 말았어야죠. 예, 이거는 자전거 잘못이 7, 80%라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를 이렇게 불박차가 아니죠. 요 질무자차 이렇게 이중 주차해놨습니다. 뒤에들도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은 중립을 해놓고 차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다른 차들도요. 근데 요 뒤에 공간이 하나 남아있어요. 요 차가 여기다 댈 거예요. 예,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부인 내려서 요 차를 밉니다. 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 차를 밀죠? 자, 밉니다. 미는데, 불안하다, 요쪽이 좀 불안하죠? 요쪽 간격이 불안한데, 괜찮나?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아? 불안한데, 애공. 여기 붙였어요. 파란 차랑. 걔가 또 뛰어옵니다. 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안 되네요? 안 돼요. 그 사이에 차는 저기다 차를 댑니다. 네, 후진으로 주차를 하고요. 이거 어떡하지? 예, 다시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가서 남편분은 차를 뒤로 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그냥 갈까요? 다시 잘 보세요. 예, 차 다시 똑바로 대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리고 저분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왔다가 가고 그냥 갈까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오네요. 다시 또 와서 밀어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안 밀려요, 이제는. 옆에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가 요 차 긁혔대요. 우리도 옆에가 좀 긁히고요. 요 차도 긁히고요. 요 차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줬대요.
수리비가 한 2, 3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다 물어줬대요. 요 차는 잘못 없죠. 요 차가 이중 주차할 때 똑바로 해야 돼. 바퀴를 똑바로 해갖고 옆에 있는 차들한테 밀더라도 옆에 있는 차는 긁히지. 요 차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차가 너무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항상 좀 여유를 둬야 됩니다. 옆에 이쪽으로 차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여기는 한 20cm 정도는 공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요. 그리고 똑바로 세워야 돼요. 똑바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밀리면은 이 민 사람이 잘못했어요. 민 사람 잘못 한 90%? 요 차 10%? 똑바로 되지 못한 거? 또는 경우에 따라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밀 때 한꺼번에 이렇게 밀면 안 되죠. 좀 밀다가 또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9대 1이든 8대 2든 근데 문제는요. 이 보험사에서 요 신색차의 보험사가 저 민 사람 찾아갖고 옳지 구상권 행사하겠다 그랬었는데요. 요 차 번호를 확인했어요. 뒤로 간 차 번호요. 차 번호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확인했대요. 근데 경찰에서도 저건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차대차 사고도 아니고 우리는 못 도와준다. 저 민사다. 경찰에서 우리는 못 도와준대요. 근데 하여튼 CCTV 통해서 이 차 번호도 알았고 사람도 알았어요. 이 차 번호가 리스 차량이래요.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금 청구할게요. 이래놓고 안 돼요. 구상금 청구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차를 처음으로 밀었던 여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차를 민 건 맞다. 근데 주차된 차에 닿을 공간인 줄 몰랐다. 예, 당연히 똑바로 주차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밀었지. 그래서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다시 밀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야. 나는 파란 차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처럼 그렇게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사과할 이유도 만날 이유도 없다.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민 사람이 잘못했죠. 민 사람이 앞뒤를 보고 공간을 보고 밀어야죠. 그리고 불안하면은 그럴 때는 주차 공간 딴 데를 찾아야죠. 그리고 전화가 됐는데 그래 내가 민 건 맞지만 난 당신처럼 그런 식으로 주차하는 사람한테는 사과할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우리 보험사에서 누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될까요? 구상금 청구. 그것은 저 여성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저 차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차는 아니에요. 상대 차랑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저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밀다가 실수한 과실손괴예요. 과실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 문제예요. 근데 전화하지 말래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다시 전화해서 끝까지 그러시면 제가 형사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형사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가 손괴죄입니다. 근데 실수로 했을 때 과실 때는 처벌 못해요. 오로지 자동차 운전하다 그랬을 때는 업무상 과실, 손괴죄, 그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밀다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밀다가 점점 가까워질 때 저러면 저러다 망가질 수 있네, 차가 부딪힐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밀면은 망가질 수 있어,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차 넣어야 되니까 우리 남편 차 넣어야 되니까 나 밀 거야. 이거는 미필적 고의고요. 아이고 아니야, 공간이 좀 좁아도 괜찮을 거야. 사고 안 날 거야. 그것은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인식 있는 과실은 처벌 못하고 미필적 고의는 처벌합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미필적으로나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형사고소가 되면 입건돼서 조사받아요. 나중에는 이거 미필적 고의가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 해서 무혐의 되겠죠. 그럼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가 될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없는 사실을 고소했을 때가 무고죄고요. 있는 사실이죠. 있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다는 건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아파트 살면서.
제가 방송에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좋게 다시 얘기하십시오. 우리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보험사는 차를 상대로 한 것은 차의 보험사 상대로는 하는데요. 개인을 상대로는 보험사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좋게 같은 주민들끼리 전화번호까지 아는데요. 좋게 대화로 해결하십시오. 아니 저걸 갖고 잘못해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리고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싸게 좀 어떻게 그리고 불박차도 조금밖에 안 긁혔어요. 자차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자차 보험 처리하니까 자기 부담금과 비슷해서 그래서 안 고쳤대요. 그러면은 좀 싸게 그냥 적게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소는 할 수 있다. 고소되면 피곤하다. 그리고 무고죄는 아니다. 제가 교통에서 이 형법 강의를 했네요. 일상배상 책임보험 되죠. 예, 교통사고 아닌 건 일상배상 책임보험 되죠. 그렇습니다. 장윤임님 그렇습니다. 일상배상 일반 책임배상이 아니라 일상배상 책임보험이죠. 밤에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좀 빠릅니다. 구체적인 속도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속도 분석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빨라요. 그리고 불박차가 1차로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1, 2차로를 좀 물고 가다가 나중에 1차로 변경합니다. 자, 1차로로 변경하면서 사고를 이어지는데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좀 어중간해 물고 가죠? 왜 이럴까요? 예, 차로 물고 가다가 이제 1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는데 그런데 꽝. 자, 제가 여쭤봤습니다. 1, 2차로 몰고 가다가 1차로 들어가서 얼마 만에 사고 났나 했더니 점선, 흰색 점선 8개 지났대요. 그러면 28, 26, 160m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차선을 물고 갔지만은 이제는 1차로 가는 차예요. 1차로 갑니다. 가는데 앞에서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네요. 언제 들어오나요? 그 앞에 가는 큰 대형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저 작은 트럭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 되네요. 깜빡이 안 켜고. 그리고 앞에 가는 트럭이 무거워 보여요. 그러면 큰 대형 트럭은요. 살짝 오르막길이네요. 한 시속 한 70 정도 될까요? 네, 요 차는 한 70 내지 빨라봤자 80 되겠죠. 80까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속 100도에서 불박차는 빨라 보여요. 빠른 게 얼마나 될까요? 130일지 뭐 140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도에서 110까지는 가죠. 110 정도까지 가요. 110이라면 여기서 쑥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 둘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트럭이 더 잘못했다.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저건 트럭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트럭이 더 잘못했다가 68%, 트럭이 잘못했다가 68%,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14%, 트럭 100% 잘못이다가 18%. 여러분들은 과속하면 무조건 내 과속이 더 잘못이라는 분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만약에 110이었으면 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내가 110으로 갑니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저 차 들어올 때 조금 전하면은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벗어날 때 여기서 이때 얼마나 돼요? 불과 30m 밖에 안 돼요. 30m면 상대가 70, 내가 110. 100으로 달리는 데서 한 109 정도까지는 허용되잖아요. 110부터 단속되잖아요. 그럼 109 정도로 가고 있었다. 상대가 70이다. 그럼 속도 차이가 40입니다. 40이면은 1초에 얼마로 가나요? 11m. 네, 약 11m. 3초면 저 차랑 금방 만나요. 3초. 근데 3초면 지금은요. 2초에 만났는데요. 만약에 시속 110에서 3초면 만납니다. 3초에 내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속 110이었더라도 저 차의 속도가 한 70 정도였으면은 역시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 앞에 가는 차 보세요. 저 앞에 가는 차가 어디쯤에서요? 자, 여기요. 커다란 대형 트레일러잖아요. 대형 트레일러 저렇게 이 오르막길을 대형 트레일러가 시속 빨리 못 내요. 그리고 이 차가 바짝 붙었어요. 추월하려고 하면 여유 있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짝 붙었으면 이 앞에 차랑 속도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속 110으로 갔어도 못 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대 0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차는요, 누구랑 전화했대요. 전화하느라 뒤를 못 봤대요. 전화하느라 뒤도 못 보고 그냥 앞만 전화하면서 그냥 쑥 들어왔어. 100대 0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빵 했으면은 미리 빵 했으면 저 차가 안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빨라서 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 감안해서 한 70대 30? 상황에 따라 80대 20도 볼 수 있겠죠. 불박차에도 한 20, 30%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트럭 65, 불박차 35. 불박차가 빠르다. 그런데 트럭이 차로 변경했을 때 불박차 존재를 인식하기 어렸을 것이다. 왜 인식을 못해요? 꺾기 전에 한 번만 했으면 당연히 뒤에 보이죠. 이건 잘못 썼어요.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쓰면 합리적으로 써야죠. 수긍이 되게. 예. 트럭이 차로 변경 시작할 무렵 불박차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다. 왜 뒤에 있는데 왜 못 봐요? 30m 뒤에 있는데 불 켜고 오는데 스텔스도 아닌데. 그리고 불박차 역시 차로 변경한 트럭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감속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감속하다도 못 피해요. 시속 110을 갔어도 못 피해요. 그래서 이랬으면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판시 이유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불박차 35, 트럭 65. 불박차 운전을 항소해달라고 지금 생각 중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항소해서 바뀌어봤자 5%, 많으면 15%예요. 그 정도는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내 35대 65 볼 수 있네. 그래서 항소심 가더라도 과실로 5% 안 바꿔줘요. 95대 5냐, 100대 0이냐를 바꿔줘요. 근데 65대 35냐, 70대 30이냐, 잘은 안 바꿔줍니다. 잘은. 물론 액수가 큰 거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예. 10매덕씩 될 때, 그럴 때는 5% 갖고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도 바뀔지 불투명하고요. 보험사에서도 바뀌어봤자 70대 30이냐, 잘해봤자 80대 20이냐, 그거 갖고서는 항소를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심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과속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급차로 변경, 깜빡이도 없이 뒤도 안 보고 오히려 과속보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항상 깜빡이 미리 켜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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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꺾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전화를 들고 했는지 블루투스 했는지 전화하면서 앞도 안, 뒤도 안 보고 그냥 쑥 들어오는 거. 그게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나 과속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상대가 더 높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상대가 소형 트럭이 아니고 대형 트럭이 쑥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밑에 팍 끼면은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대면 여부를 떠나서 과속은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초반에 과속보다 급차로 변경을 더 잘못이라 했더니 과속에 관대한 한 변호사 하면서 저한테 막
비꼬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고. 그래. 계속해서 그냥 아무 때나 칙칙 변경해갖고. 제가 설명드릴 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갑니다. 자, 아까랑 다른 건 여기 길이 좀 좁죠? 자, 트럭이 운전자가 이렇게, 예. 자, 여기서요. 트럭 운전자 가더니 나 피해 가는데 문을 이렇게. 누가 더 잘못했어요? 문을 이렇게. 이 사고를 사고 접수는 안 하고 경찰서 가서 자문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들이받은 쪽이 잘못이래요. 문을 안에서 열었으면 연 쪽이 잘못, 밖에서 열었으면 들이받은 쪽이 더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거 지금 여기보다 문이 더 나오잖아요. 저 사람 부딪히지 않을 만큼 내가 피해 가는데 문이, 자 보세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 더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이. 저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문을 열 때 거기다 차를 세워놔서 그 문을 열려면 뒤를 봐야죠. 그럼 조금씩 열어야죠. 이쪽이 더 잘못했죠. 다만 불박차도 지나가면서 아주 사람이 가네. 사람이 가면은 좀 기다릴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빵 한번 해줄까?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 좀 넘어갈까? 맞은편에 차도 오고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좀 여유있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쪽에 차도 여기 오고 있는데, 저기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던 거.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더 잘못했죠. 문 연쪽이 한 70%는 돼야 되겠죠. 근데 경찰은 안에서 열었을 때는 개문사고 문 연쪽이 가해 차량이지만은 밖에서 열었을 때는 열리는 문을 들이받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밖에서 문을 빡 열어줬긴, 문을 조금만 열었으면 사고 안 나죠. 문 연쪽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유료 주차장입니다. 유료 주차장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 차는 안 돼요. 왜? 이 차가 커요. 랭글러 집차예요. 이 차는 주차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3번 왔었는데요. 그때 다 주차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가 그 이중 주차 옆에 이중 주차하세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세요. 예, 이중 주차 하시고요. 예, 이중 주차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네. 저 주차 안내 하시는 분이요. 여기다 대세요. 네, 여기다. 네. 더 들어가세요. 네. 오케이. 네,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세요. 네, 거기 들어가세요. 네, 거기도. 네. 예. 거기 들어가세요. 네. 옳지. 네, 빈자리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가라는 데 들어갈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중주차라고 그랬다가 처음엔 안 돼요. 그랬다가 안 돼요. 이중주차 하세요. 저 여기로 들어가세요.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부딪혔어요. 뭐랑 부딪혔을까요? 후진하는데 요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주차 안내원이. 근데 랭글러 집차 크잖아요. 승용차 같은 거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요 줄을 맞춰야 되는데요. 줄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 들어가지 않는데 뭔가 더 부딪힌 거예요. 뭐랑 부딪혔을까요? 뭐가 걸렸을까요? 여기 배관이요. 요렇게 여기는 1.9m예요. 여기는 1.9m인데 여기는 1.7m예요. 근데 랭글러가 높아요. 이거 부딪힌 거예요. 여기 배관에 이렇게요. 딱 이거 조금만 낮아졌었는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A4 용지에 배관주의. 참나. 강현 어디 갔어? 그러면서요.
자, 그대로 보시자고요. 건물 유리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안 돼요. 제 세 번째 방문인데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예, 그 전에 주차자리 안내 주셔서 주차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중주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다 주차하세요. 여기다 안내해 준데 저 주차한 거예요. 근데 그 스프링클러 배관에 접촉이 돼서 차량이 손상이 됐습니다. 거기만, 딱 그 자리만, 다른 데는 190인데 거기만 170 딱 걸렸어요. A4 용지에, 딱 배관 주의.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기 배관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죠. 했더니, 뒤로, 그래서 뒤 좀 봐주시겠어요. 했더니, 난 책임 없어. 뒤에 배관 주의 A4 용지 빨간 거, 그치? 못 봤어요? 예. 근데 저는요, 백미러, 사이드미러로 그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는 할 일 하러 그냥 가셨어요. 이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주로 이 아래쪽을 보죠.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있으면 띠띠띠띠 소리가 더 났을 거고요. 요가 띠띠띠띠 벽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직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여기 바퀴가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여기에 닿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투표해보겠습니다. 후진하면서 배관주의라는 거 못 본 불박차 100번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주차장이 더 잘못했다. 주차장이 100% 책임져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박성희님, 울고 싶어라. 저 잘 안 보이겠죠? 위에 있는 거요. 위에 배관주의. 그게 있는 것을 알면 보이지만, 평소에 거기 많이 이용했으면 알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주차장이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70%. 또 주차장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10% 있습니다. 거기로 차를 대라고 해서 봐줘야지. 평소에 안 돼. 여기는 주차 안 돼. 이 차는 이렇게 큰 차 주차 안 돼요. 그랬으면은 큰 차를 갖다 안내주면 뒤를 봐야지. 그래서 100대 0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불박차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2%. 이건 아닌 것 같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18%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 주차 안 돼요? 그럼 평행 주차 해놓으세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대세요. 그랬으면은,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주차관리원이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들어갔으면은,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들어가서 뒤쪽 살피시고요. 저 배관 주의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래서 저는 주차장 100%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이 차는 안 돼요. 이 차는 주차 안 돼요.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뒤를 볼 때 한번 좀 살폈더라면 주변을 뒤쪽을 좀 살피고 그래서 주차장 100%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여기는 주차하기 이렇게 큰 차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차는 주차가 안 되면은 뭔 이유가 있나 보다. 주변을 딱 보고 여기 미리 그렇죠. 원래 평행 주차했다 뒤로 댈 때요. 뒤쪽을 좀 살피면서 배관이 좀 이상한 데 있네. 그걸 살폈더라면. 그래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주차장이 더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주차장 한 70%? 7, 80%는 주차장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배관주의 그걸 못 봤냐? 그게 어쩌다 한번 여기 몇 달에 한 번씩 들리는 데래요. 병원에 가려고.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안내를 해줬어야지, 안내를. 유료 주차장인데. 아직 돈 아직 안 냈으니까 우리 책임 없어? 아니죠. 돈 내러 들어왔잖아요. 안내를 잘했어야죠. 저는 주차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70%, 제 의견과 일치합니다. 부인이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깜빡 켜고 정상 들어갑니다. 째깍. 잘 가고 있는데요. 버스 잘 보세요. 버스가 비상등 켜더니 우측 깜빡이 켜더니 오른쪽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버스가
다시 내리는 손님이 없네요. 그냥 오면서 네, 이 사고 어떻습니까? 버스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손님 없네. 바로 여기서 이게 보일까요?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그러더니 이제는 보이겠죠? 그 이제 빵 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이걸 100대 0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보험사에서 쿨하게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버스 기사분께서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100대 0 바로 인정했대요. 100대 0을 100대 0 인정했는데 그게 이뻐 보여요. 저럴 때 어떤 보험사는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보세요. 저 나갔던 버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다시 들어오면 삐딱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지. 저 안 보여요. 여기서는 보이죠.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운전자는 이만큼도 안 되고요. 운전자는요 요만큼 보여요. 요만큼요. 안 보입니다. 예, 버스가 100대 0.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이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바퀴만 굴러도 100대 0은 없다고 한다는데 의외로 순순히 인정해 주니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박에서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안 보이죠. 우리 보험사 직원도 인정하고 상대도 인정하니까 사건 해결이 편하게 됐습니다. 예. 블랙박스는 내 눈은 요만큼 보여도 블랙박스는 이만큼 보여줍니다.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이 사고로.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미리 빵 하면서 대비하잖아. 그럼 안 다쳤겠지? 그날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평상시 간단한 사고에 병원 입원하는 거 보고 저희 집사람이요. 와이프가 저 나이롱 환자 아니야?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속 울렁거림, 어깨, 팔 통증이 심해서 오늘 입원했습니다. 예.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인데 그 다음날은 불편한데 좀 견뎌보는 거죠. 왜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물리치료 받고 근데 그 다음날 오늘 입원했습니다. 속 울렁거림, 어깨, 팔 통증이 심해서. 평소에는 저거 갖고 입원해. 저 나이롱.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당해보니까 본인이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운전석을 붙인 게 아니고 조수석을 붙여서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사고라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렇습니다. 막상 당해보면 저거 갖고 입원해? 근데요 막 울렁울렁하고요. 그리고 막 진짜 일어나려다 안 일어나지고요. 그날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견뎌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루 더 지나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갖고 다쳐? 그렇게 함부로 내가 아니라고 가벼운 사고 같지만은 그런 예상치 않은 상태 또는 지금은 빵 했지만 으악 하면서요. 온몸이 경직되면서 부딪히면서 놀란 마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네, 온몸이 그렇죠. 예. 네, 전 이틀 뒤 병원. 그렇잖아요. 그날은 경직돼서 긴장돼서 몰라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날 때 그때 힘들고요. 근데 그날도 견뎌보자. 좀 괜찮겠지? 파스 붙일까?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에 못 가요. 나 출근해야지. 그냥 병원에 갔다 힘들면 이제 병원에 출근했다가 힘들면은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물리치료 한번 받고 근데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나아야 되겠다. 그럼 입원 치료를 받으면 목하고 허리하고 두 군데를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목하고 허리 둘 다 아픈데 저 병원에서 오늘은 목, 내일은 허리, 목, 허리, 목, 허리. 웃기는 거예요. 입원하면 두 군데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진짜 웃기는 거죠. 목하고 허리에 다쳤는데 둘 다 척추예요. 척추는 한 번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야, 두 번 치료받으면 과잉 진료래요. 진짜 웃기는 짜장입니다. 아니, 목하고 허리 둘 다 치료해주면 입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심평원에서 왜 둘 다 치료했어 하루에? 아이고 아픈 걸 어떻게 목하고 허리 아픈 걸 하루에 한 군데씩만 아파. 그래야 돼. 웃기잖아요. 불박차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1차로에서 대기 중이에요. 맞은편에서 차 안 오면 갈 수 있죠. 이 오토바이 봐라. 좀 많이 나와 있네? 그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뒤쪽에, 여기 횡단보도 뒤쪽에 있을 텐데 이게 좀 거슬리네요. 네, 근데 저거는 관계없어요. 자, 그럼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대기 중입니다. 맞은편 차가 계속 오네요. 차 없을 때 가야 되는데 이제 갈까? 차 없는데? 저 뒤에 차가 또 한 대 오네? 이제 가도 되겠지? 가도 되겠지? 오우! 이야, 이거 뭐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차 지나갔어요. 이제 좌회전하려고,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 차가 없어요? 저 뒤에? 이제 가도 되겠지? 옳지, 이제 나 좌회전해야지. 좌회전 출발하는데, 근데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저 뒤에 차가 아직 멀었네. 오토바이가 갑자기 신호위반을 달려옵니다. 만약에 불박차가 좀 더 빠르게 갔더라면, 내가 그냥 옳지 빨리 가야지 그랬더라면은, 그러면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 맞은편에 차 안 오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가끔 가다 이렇게, 요즘은 여긴 배달통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배달 오토바이는 무척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렸어요. 근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아무도 믿지 마세요. 섰다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저렇게 신호를 어기면서 팍팍 튀어나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내 목, 숨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겨보시죠. 어떤 영상일까요? 아주 특이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아싸. 저 매트리스가 춤을 춘다. 아싸.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춤을 춰요. 아싸. 야, 아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에이, 떨어뜨렸네. 떨어뜨린 거 알고 섰을까요? 이런. 아니, 매트리스가 춤을 춰요. 떨어뜨린 거 몰랐겠죠? 만약에 저러다가 저 뚝떨이 뒤로 쫙 팍 피하다가 대형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묶어야죠. 예, 매트리스 이렇게 흔들. 제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물건들 꽉꽉 묶읍시다. 꽉꽉. 커버를 씌우든가 묶든가 아니면 윙바디차처럼 그 안에다 집어넣든가. 화물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안전운전 불행했어요. 지금은 12번째입니다. 12대 예외 사유. 여러분들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12번째입니다. 그런데 다치면 그나마 그냥 뭐 처벌받는 정도죠. 네, 많이 다치지 않으면 벌금 조금 내는 정도죠. 그런데 저러다가 자칫하면서 피하다가 바로 뒤에 어떤 차가 오다가 피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서 누가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묶으세요. 박 그러죠? 고정시키고
꽉 묶으세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춤추게 하지 마십시다. 재밌죠? 음악하고 딱 절명에 맞아 들어갔죠? 어떠세요? 결박이 아니라 고박이에요, 고박.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세운대요? 저건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옆으로 낮게 해야죠. 왜 이렇게 세워요? 옆으로 세웠어야죠. 그래도 찌푸두둥 했었는데 재밌는 영상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걸 딱 보니까요, 저는 옛날에 크레이지 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75년도? 75년도쯤이었나요? 75년도? 크레이지 보이라는 그 영화가 커다란 그 석고상을 트럭에 싣고 가요. 근데 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석고상이 툭 숙이는 거예요. 그 트럭이 다시 지나가도록. 그걸 보고 얼마나, 이거 딱 보니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예. 딱 2년 전입니다. 딱 2년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에서 불박차가 가고 있었는데요. 앞에 차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앞에 차가 뒤로 내려갑니다. 하다가요.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보시죠. 이 차가 뒤로 내려가요. 미끄러져 갖고요. 그래서 불박차도 가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미끄러지고 꽝! 나도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돕는데 저 뭐야? 어이구, 두 번 붙이고 저 뒤에서 저 차도 브레이크 잡았더니 브레이크 잡으면 지 멋대로 어쩌냐 아우.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게 참 묻지 말아야 되는데, 눈 내린 날 언덕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브레이크 안 잡고 나 혼자 오면 슬금슬금 내려오는데요. 브레이크 잡으면 쭉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요 차 잘 가고 있는 거 한 바퀴 돌았지만 이 차 내가 들이받은 거는 나보고 100% 책임지래요. 그리고 이 차가 나 들이받은 거는 내가 사고 내는 거 들이받으니까 50대 50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에서 제 차가 앞차 들이받은 건 100대 0이고 두 번째 사고는 50대 50이라네요. 앞에 차가요, 미끄러져 가고 있었어요. 제 차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차랑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차니발이 제 차를 두 번째 충돌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야, 참 이거 저기서 밀려 내려오는 걸 보면서 쫙 빙 한 바퀴 돌면서 와, 저 차도 나처럼 똑같이 점점 미끄러져 내려올 때 갖고 지내 와 진짜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사고는 불박차가 100% 책임지는 거 맞다. 왜? 앞에서 미끄러지는 차, 그래도 앞에 잘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그 차는. 근데 이상하죠? 잘 미끄러진다? 내가 들으면서 내가 100% 책임져라. 2차 사고는 내가 사고 났을 때 50도씩 적당하다. 근데 어떤 차도 그곳에 있었어도, 어떤 차가 있어도 똑같은 결과였을 거다. 그날 차를 끌고 난 게 잘못이다. 결국 운이 나빴다. 그래서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각자 고치든지. 아니면은 3분의 1씩 책임지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1차 사고는 불박차가 100%, 2차 사고는 반반씩 책임지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어떤 차도 똑같이 사고 난다. 방법이 없다.
운이 나빴다. 운 나쁜 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각자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면 3분의 1씩 책임지자가 92%입니다. 이거요. 보험사 말대로 하면은 1차 사고도 그 차가 왜 뒤집어져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뒤집어 전복됐다는 게 아니라 왜 뒤로 미끄러져요? 앞차가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나도 거기서 브레이크 안 잡고 설설설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한 바퀴 삥 도는 거. 그게 앞차 잘못이죠. 그러면 그래 너랑 나랑 50대 50 해. 또 뒤차 너랑 나랑 50대 다 반반 다 반반. 그게 그리고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누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이 나쁜 거예요. 각자 고치든지 3분의 1씩이든지. 저는 2번 의견입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나온 게 잘못이죠. 오늘 밤 내일 아침 사이에 눈이 많이 내릴 거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울 때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에 보이는데도 방법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 많이 내린 날은 차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